그 옛날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농기구였던 지게. 지게는 항상 농민하고 같이 생활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그런 이동기구로서 한국인이 발명을 한 거죠. 지게 하나면 못 나를 것이 없었다. A-프레임의 안정적인 구조, 가장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원리를 지닌 운반 도구였다. 인간이 자기 몸을 활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최대량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단한 노동을 놀이처럼 즐겼던 우리네 사람들. 지게는 힘겨운 삶을 어루만지는 놀이와 협동의 도구였다. 어찌 보면 필연이죠.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놀이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반 도구이자 놀이 도구였지만 이제는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농기구. 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지게 이야기가 펼쳐진다. 공주시 선악리의 늦은 밤. 사물놀이에 흥겨운 장단과 함께 마을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박자를 맞추는가 싶더니 이내 한 차 가득 지게가 등장한다. 지게를 나르기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 다음 날 백제문화제에서 공연할 지게놀이를 연습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백제문화제 때문에 연습을 하는데 참 어려우신데 일들 하시고 또 이거 하루 나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고생스럽더라도 내일 하루만이 비니까 내일 우리가 좀 11시니까 오늘 여기서 좀 한 번만 연습해갖고. 공주 선악리의 지게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마을 차원에서 보존해 가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공연 연습에 들어가는데 이날 문제가 생겼다. 지게놀이 중에서 힘자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늘상 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입어 새로운 인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50kg의 어르신 두 분을 태우고 일어서는 것이 쉽지가 않다. 힘 좀 쓴다는 동네 아저씨들이 총동원됐는데 지게를 많이 사용하던 옛날이야 가뿐했지만 지금은 지게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지게 지는 것이 만만치 않다. 하나, 둘, 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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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에 7명의 남자들이 모두 실패하고 마침내 한 아저씨가 성공하며 박수갈채를 받는다. 지게를 지는데도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고 또 다리와 팔과 허리 모든 힘이 집중이 돼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힘자랑이 끝나고 장단에 맞춰 한바탕 판을 벌이는 마을 사람들. 선악리 지게놀이는 다수의 민속축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다. 과거에는 흔한 것이 지게였으나 지금은 무형문화재로서 놀이를 복원하고 보존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승용차 있는 것처럼 시골에서는 지게가 아주 기본이고 우리 동네만 해도 거의 한 사람이 하나씩 있다시피 하죠. 12마당 다양한 내용의 지게놀이를 밤이 깊도록 연습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왜 지게를 사용한 것일까?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농경사회다. 일찍이 논과 밭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해 철 따라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쌀을 수확했고 이에 따른 다양한 농기구들이 발달했다. 특히 디딜방아와 지게는 우리 조상의 지혜를 보여주는 우수한 농기구로 꼽히고 있다. 곡식을 찌을 때 사용하는 디딜방아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도 있지만 양다리 디딜방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다리는 양다리 디딜방아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양다리 디딜방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었다는 거죠. 그 양다리 디딜방아는 외다리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효율성이 뛰어났던 농기구 중에서도 지게는 가장 활용도가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발달된 농기구로 물을 실어 나르는 물지기에서부터 발채를 얹은 바지개 등 제작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지게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이 바소거리를 올려놓으면 일반적으로 바지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흙이라든가 입자가 적은 물건을 옮긴 거죠. 큰 물건들은 이 자체가 필요 없잖아, 그죠? 여기는 조그마한 거는 어떻게 지게 올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걸 흩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실어 나를 때 썼던 바지개라고 하는 거죠. 네. 쟁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 특별히 쟁기지게까지 만들 정도로 농가에서는 지게로 나르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강에서 기른 물이나 산에서 해온 나무 땔감, 들판의 흙과 농사를 위한 각종 농자재,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새참 등을 실어 나르는 필수적인 운반 도구였는데 지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의외로 중국의 기록이다. 삼국지를 보면 동이족의 옥저라는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짐을 져 나른다는 기록이 보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곳곳에서도 고구려와 신라 등의 기록에 진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등에다 짐을 진다는 것은 물론 이제 지게를 확실히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한 그 근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등에다 지는 것이 그 특이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겼을 것이다. 신라 시대부터 고구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등에다가 짐을 지는 그런 무리들을 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봐도 그 적어도 삼한 이전부터 지게를 사용했을 것이다. 지게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이성계에 의해서다. 여진족과 싸워 부상을 당하자 쌍지게에 태워 피신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지게를 우리말에 가깝게 적은 최초의 책은 영조 때의 증보 살림 경제로 지게를 나타낸 지기에 진다는 뜻의 부를 덧붙여 부지기로 적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지게가 다른 연장은 방언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마다 그 연장을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 지게는 전국적으로 지게라는 명칭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벼운 재질의 지게로 재탄생해 요즘에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 지게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지게는 중심이 되는 좌우 양쪽의 기둥나무와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서너 개의 세장, 짐을 받쳐주는 중요한 장치인 가지와 어깨에 매는 끈인 밀비, 기둥이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탕개목, 그리고 지게를 세울 때 버팀목이 되는 작대기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물건이건 가리지 않고 운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한 이제 이 지게라는 것이 평야지건 산골이건 어디에서나 길이 있건 없건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인 그런 연장으로 볼 수가 있죠. 과거 세계적으로 짐을 나르는 운반 도구는 다양하게 발달했다. 히말라야 고산족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띠 밑에 짐을 매서 나르는 방식이었고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쪽 어깨에다가 긴 목도라고 하는 연장을 이용해서 짐을 운반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양쪽 어깨에 짐을 매는 지게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이는 현대의 배낭과 같은 형식이다. 지게는 1940년대까지만 해도 흔하게 사용했으나 손수레가 등장하고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게가 발달한 걸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시골 마을. 올해 70살의 임창수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지게를 써왔다. 16살부터 한 50년을 남겨졌지. 지금도 써, 나는. 저 골짜기 같은데 고구마 같은 거 캐면 여기다 지고서 와야 하니까. 경운기도 못 가고 차도 못 들어가니까. 저 산꼬랑편이 차 못 들어가잖아. 그렇게 이거다가 여기다 지고서 이제 이렇게 짊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게를 지면서 농사일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다. 요즘은 옛날만큼 지게를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지게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은 여기는 밤이 한참이라요. 가을을 맞아 밤수확이 한창인 임관수 씨에게 지게는 유용한 도구다. 산비탈에서 밤을 줍고 한가득 주운 밤을 싣고 내려가기에 지금도 지게만한 운반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확실히 몸이하고 지게하고 일직선 균형이 돼요. 이렇게 해서 밀방을 첫 번째 이렇게 오른쪽 밀방을 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끼고 몸을 여기에서 꼬을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꿇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몸을 꼬을 정도의 때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 형상에 돼야 지게를 잘 칠 수가 있어요. 지게만의 무게가 대략 4-5kg. 50kg 정도의 밤 한 가마니를 거뜬히 진다. 과거에는 100kg이 넘는 짐을 지는 것도 다반사였다. 다 기계화지지만 여기는 원래 산악지역이라 기계와 사람과 하여튼 인연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도 있고. 작대기에 힘을 실으며 경사진 산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임관수 씨.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고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지게는 안성맞춤의 운반 도구였다. 중국같이 광대한 땅을 갖고 있는 데는 그 수레로 이렇게 평지를 밀고 다니고 뭐 소나 말이 끌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했고, 한국인 경우는 뭐 70%가 산악지대라 이 수레 같은 것이, 그리고 또 길이 좁기 때문에 수레와 같은 것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산악지대라든가 지형에 맞는 이런 특성이 있는 이동 기구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지게죠. 지형적 조건에 따라 발달해온 도구답게 지게는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서도 재료나 구조 또는 길이가 약간씩 달랐다.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는 우선 길이부터 다르다. 평야지역에서는 지게를 질 때나 세울 때 편리하도록 목발의 길이를 길게 했고, 반대로 산간지방에서는 길이 좁고 비탈이 많아 평지 지역보다는 길이가 짧은 지게를 사용했다. 이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게다리가 길면 이 나무에 걸리기 때문에 이 지게다리가 짧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평야 지역에서는 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지게다리가 길고 사람들이 지게 지기가 아주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게가 이제 여러 용도로 쓰이다가 보니까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사이즈가 넓어지고 적어지고
나무의 재료를 뭘로 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죠. 농사짓는 사람 외에 지게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보부상들이었다. 산을 넘어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데 지게만한 운반 도구가 없었고 그 무게 또한 어마어마했는데 다른 지게와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 통상 이제 보부상들은 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휴식을 취할 때는 지게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게 작대기, 촉작대기라고 하는 거를 이 지게의 마지막 부분이 세장이라고 하는 곳에 걸어서 선체로 휴식을 합니다. 그래야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부상들이 갖고 다니는 이 촉작대기는 일반 농가의 지게와 달리 크기가 짧고요. 보부상들이 사용했던 지게의 작대기 속에는 촉이 있었다. 겨울철 얼음 빙판에 유용했고 산길에 풀숲을 헤치거나 도둑을 만나면 무기가 되기도 하는 등 활용도가 높았다. 지게의 쓰임새가 높았던 것은 놀랍게도 전쟁이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1분 남짓의 영상물에 지게가 등장한다. 이 모습은 전쟁에서 사용할 포탄이나 총알 그리고 각종 무기류를 운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먹어야 될 이제 식량 같은 것을 운반하는 모습을 담은 필름입니다. 처음에는 말이나 소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말이나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이제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 물자를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경우에 지게가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This is a little known story of the Korean War. 미군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에는 수많은 포탄을 지게로 전하르는 모습이 보인다. 6.25 전쟁 당시 전쟁 물자나 식량, 부상병을 운반하는 데 지게가 사용되었고 그 효용성이 높아 지게 부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지게 부대에 소속됐었다. 지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A-프레임이라는 것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부대 그 사람들을 보고 A-특공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신기해했고요.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지게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일찍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한국의 지게가 여러 번 소개되었는가 하며 한국을 찾은 독일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조선에는 세 발 달린 나무지게를 사용하는데 이 지게 뒤에는 헝겊끈을 매어 어깨에 멜 수 있게 했다. 조선의 탁월한 발명품이라 하고 싶다. 프랑스의 민속학자 또한 지게는 양 어깨와 등의 힘을 조화시킨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운반기구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백여 년 전 조선을 찾은 서양인의 눈에 비친 가장 경이로운 운송도구였던 지게. 외국인이 먼저 알아본 한국인의 독특한 발명품이었던 지게의 원리는 무엇일까? 지게가 세워졌을 때는 작대기가 무게 중심을 받아내지만 사람이 졌을 때는 사람의 등과 어깨, 엉덩이에 무게가 고르게 전달돼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짐을 지게 된다. 지게라는 것이 온몸의 근육을 다 이용을 하고 허리와 다리, 팔의 모든 힘을 골고루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힘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연장이 지게입니다. 지게를 질 때에는 물질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하는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된다. 어깨와 등받이가 받침점으로 작용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움직이는 것이다. 힘점, 작용점, 받침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 알려 있는 아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죠. 또한 지게는 마치 배낭처럼 짐의 무게에 따라 지프로 만든 밀비의 길이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무거운 짐일수록 밀비 아랫도리를 바싹 붙여 매어
좌우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에 등의 충격을 흡수해서 통증을 없애는 데에는 등태를, 그리고 힘을 나눠주고 일어설 때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작대기를 사용하는 등 힘을 완충하는 여러 장치가 작용됐다. 또한 미국에서 이뤄진 한 실험에 의하면 짐을 나르는 방식에 따른 인체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게에 비해 한쪽 어깨로 매는 것은 23%, 목도를 이용할 때는 30%나 더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게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인력으로 짐을 나를 때 이 등짐을 쥐어서 나르는 것이 가장 힘이 덜 든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높은 길이든 꼬부런 길이든 가는 길이든 이런 곳을 안전하게 이렇게 잘 나를 수 있는 그런 연장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지게다. 무엇보다 지게는 자연 친화적인 도구였다. 전통의 제작 기법 그대로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임 제작이었고, 재료 또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들이었다. 임헌얼 씨가 산으로 나섰다. 지게감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게를 만들려면 여기 산에 와서 이제 저 나무를 먼저 잘라 갖고 가야 되거든. 여기서 봐봐. 여기 저기 저 나무, 내 손가락 지나는 나무 이렇게 쭉 올라가 갖고 이쪽으로 큰 가지 뻗은 나무. 저게 이제 지게 다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걸 베어야 돼. 가지가 쭉 뻗은 나무를 고르고 난 후 작업을 시작하는데,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 현대적인 장비로 쉽게 작업하는 편이다. 지게에 사용되는 나무는 주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단단하면서도 질기고 가벼우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소나무가 주로 사용된다.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나면 일주일 정도 기다리며 말려야 한다. 안 말리고 그냥 하면 송진이 나와서 끈적끈적 붙고, 또 아무리 저 소나무라고 해도 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 말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충 말르면 더 안 돌아가니까 그냥 대충 말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게의 가지는 단순하지만 짐을 올리는 중요한 장치다. 이렇게 가지가 제 몸에 나 있는 나무를 쓸 때도 있지만, 나무가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리에 구멍을 내어 다른 나무에 가지를 끼워서 사용했다.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점이다. 중국에도 지게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게와 달리 이 지게 가지가 없는 이 바지게 형태고요. 광주리 형태와 이런 그 가지가 없는 지게가 연결된 형태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쪽지게와 이 가지가 없는 지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게는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의 조선족이라든지 또 일본 이런 지역에 전파돼서 이 아시아권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나라 지게는 일본에서 우리 이름 그대로 지케이로 불렸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마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마도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와 많이 가까이 있고 또 긴밀하게 이제 그 문화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에서 지게가 활용된 것 같고, 다만 대마도에서 다시 일본 본토로 전래돼서 주로 일본의 해안가 지방에서 지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일본 지게는 대부분 목발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 잘 마른 소나무로 본격적인 지게 만들기를 시작하는 임헌얼 씨. 가지가 약간 위로 뻗은 자연목을 반으로 쪼갠 후 나무 바깥쪽에 겉목을 쳐낸다. 똑같은 크기로 양 기둥이 될 세고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세고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가로로 3장을 박을 차례다. 두 짝이 짜이도록 지게 길이에 따라
4개에서 6개 정도의 세장을 가로질러 박게 되는데 좌우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구멍을 뚫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 쉽게 구멍을 뚫지만 과거에는 구멍 하나 파는 것만도 1시간이 좋게 걸리는 작업이었다. 사서 쓰는 사람 있고. 구멍을 뚫고 나면 미리 준비해둔 세장을 끼워 넣는데 이때 구멍은 반 정도의 깊이로 해서 세장이 쭉 빠지지 않도록 하고 못은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수장 근육을 뚫어 가지고 요걸 맞출 때 고개 이제 잘 맞춰져야 이게 지게가 쉽게 완성이 되는데 고개 잘 안 맞춰지면 풀렸다 조립했다 풀렸다 조립했다 하려면 고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때 신경 써갖고 아까 이렇게 나무 4개 자를 때 그거만 잘 맞춰 잘라서 깎으면 딱 이제 조립하기가 쉽죠. 세장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철사를 이용해 탕개줄을 감는다. 탕개줄은 지게에 무게가 가해져도 기둥이 뒤틀리지 않도록 팔자꼴로 틀어서 줄을 감는 것으로 철사가 없던 옛날에는 새끼줄이나 칡농쿨 등을 사용했다. 지게의 작대기는 끝이 2갈래 또는 3갈래로 아귀진 형태로 길고 곧은 나무를 잘라 만드는데 소나무보다는 밤나무나 참나무 등의 강한 성질의 나무가 사용되었고 그 활용도가 높은 만큼 몇 개씩 만들어 사용했다. 꼭 있어야지. 이제 빈 지게일 때는 아무렇게 이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뭐 짐을 실었을 때는 이제 받쳐놔야 되니까 작대기가 필수지. 작업을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완성된 지게. 이번엔 자리를 깔고 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한다. 등태를 만드는 것이다. 등태는 등이 닿는 부분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대부분 지프로 통통하게 짜서 등이 아프지 않도록 했고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집에 지게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시겠네요. 지게 집집마다 거의 다 있지. 특별히 무슨 뭐 볏집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고 푸근푸근하고 이제 이게 저 등에다 저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얹어갖고 이게 치면은 등도 막 베기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푹신하면 등도 안 베기고 그러니까 볏집으로 한 거지. 등태와 함께 역시 지프로 엮은 끈인 밀비를 위쪽의 세장과 지게의 아랫부분인 목발에 묶게 되는데 이는 사람의 체형과 짐의 무게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끈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길이가? 이렇게. 응. 끈 조절을 이제 어디서 하나 하면 요거 이제 이렇게 양쪽 똑같이 요만큼 내려오게 해갖고 이제 요게 좀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요놈을 좀 늘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게가 된 거야. 드디어 지게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지게 작대기. 이러면 지고 나무 하러 가고 그러면 이제 이는 갖고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걸 갖고 이런 작대기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산에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 가면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렇기도 하는데 이게. 뭐. 너른 평야가 펼쳐지는 전북 익산. 하얀 옷까지 차려입은 마을 사람들이 손에 쥔 작대기로 장단을 맞춘다. 이것은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익산 지게 목발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곳이다. 시종일관 장단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익산의 목발놀이는 지게의 목발을 작대기로 쳐가며 추는 춤과 이에 따른 노래를 말하는 것으로 소리가 강조되면 목발노래가 되고 춤이 강조되면 목발춤이라 부른다. 다른 곳에서는 지게에 관한 동작이라 혹은 지게에 관한 노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익산에서는 익산 목발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가무하기, 그러니까 지게에 의한 춤과 농경과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특색 있는 그런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6개 마당으로 이뤄진 지게놀이의 대표적인 마당인 지게 목발노래는 콩을 꺾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익산 지게 목발놀이는 평생 논과 밭에서 일을 해야 했던 농민들의 삶을 묘사했고 소리의 고장답게 노래와 춤이라는 가무국으로 발달해왔다. 지게를 지고 옛날에 없이 살을 때 산에서 들에서 나무를 하면서 그 서러웠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다 보고 노래를 신세 타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래가 돼가지고 이게 농요 이게 민요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면 농부들은 3, 3, 5 짝을 맞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작대기를 쳐가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 가락 속에서 세상의 시름을 잊고자 하는 것이다. 지게를 이용해 노동의 무료함과 고단함을 이기고 협동의 즐거움으로 전환한 것이 지게놀이였다. 한국 사람들이 생활 놀기를 참 좋아했죠. 한민족이 즐기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건 다 알죠, 그죠? 그 상태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농기구가 지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필연이죠.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놀이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됐고요. 그게 발전한 것이 지게놀이다. 지게놀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놀이였다. 특히 산이 많아 지게를 많이 활용하고 별다른 놀이가 없었던 강원도에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지게놀이가 발달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게 목발 두드리며 노는 것을 좋아했고 어떤 동네에서는 뭐 산을 만든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놀이들을 좋아했고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더 성장해갖고 발전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걸 거예요. 뒷동산에 터덕사기 나고도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게놀이인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는 나무꾼들이 돌산령을 오르며 하던 놀이다. 놀이에는 화전민들의 삶이 묻어나 있는데 작대기 장단을 치면서 마을을 돌던 나무꾼들이 팀을 나누어 지게를 쌓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는 역동적이면서도 소박한 놀이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게놀이에서는 상여놀이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일까?
상여에는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총각들은 상여를 매지 못해요. 더군다나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앞에서 요량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끼리 모이면 상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작은 불각시 같은 걸 만들어 갖고도 곡을 하는 척하고 뭐 상제인 척하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놀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게놀이로 청소년들 나무를 하러 다니는 지게놀이로 발전했기 때문에 특히 지게의 구조는 상여놀이에 적합했다. 삼각형 구조의 지게를 몇 개 이으면 역삼각형 구조의 상여와 일맥상통했고 실제 지게를 이용해 상여를 만들기도 했었다.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 상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지게를 많이는 2개 또는 4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상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메고서 산으로 가는 그런 데도 쓰이기도 하고. 상여놀이는 죽음마저도 놀이로 승화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풍습이기도 하다. 돌산형 지게놀이와는 달리 상여놀이를 꾸미면서도 집단 체제를 이루는 것이 공주 선왕리의 지게놀이다. 아침 일찍 백제문화재 행사장을 찾은 선왕리 사람들. 실제처럼 이루어지는 놀이라 나무도 한가득이다. 놀이의 시작은 작대기를 던져 팀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임진왜란을 피해 마을로 이주한 조상들에서 시작한 선왕리의 지게놀이는 신세타령, 작대기 걸음마 등 12마당의 가장 풍성한 내용을 자랑한다. 각각의 놀이에는 만가, 나무꾼 타령 등의 소리가 함께 전승되어 오고 있다. 많게는 80여 명이 참여할 때도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게놀이 전수자가 점점 사라지면서 참여 인원도 줄고 12마당이 6마당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왕리 지게놀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전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흥겨운 마을 집단놀이다. 전국적으로 있지만 아동서부터 어른, 노인 뭐 3대까지 막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걸 재현을 해서 무형문화재로 전수 받아갖고 전수 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가 대대로 이어서 나가게끔 만들기 보기 위해서 후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전통으로 좀 전해주고 있어요. 선왕리 지게놀이의 백미는 아이를 지게에 태우는 지게꽃나비다. 어린 무동이 지게가마에서 춤을 추는 지게꽃나비는 마을에 둘에 마금하는 날 시행하던 것이다. 지게놀이가 단순한 오락을 뛰어넘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공동체 놀이로 발전한 것이다. 박수 부탁드려요. 처음 봤는데 신기하고 되게 흥이 났어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직 좀 많이 늙으신 것 같은데 정정하시게 저희 춤추시고 하는 거 보고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여러 애기들도 하고서 하는 거 뭐 여러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무대구나 하고서 되게 뭔가 기분 좋게 본 것 같아요. 여러 세대. 지게놀이는 무리하고 힘들게 사는 인생에 가장 편안하고 손쉽게 유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정서를 찾고 이웃과의 협동심을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농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지게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게질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건 농사 짓고 평생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아주 보기 싫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친숙한 존재로 만들어서 즐겼던 한민족의 여유입니다. 농사에 꼭 필요하고 또 민속에도 꼭 필요한 것이 지게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 민족과 고락을 함께한
그런 애환이 같이 깃들인 그런 연장으로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평야의 넓은 도로보다는 산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고안됐고 가장 활용도가 높았다.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조상의 슬기가 녹아있고 이 일을 놀이처럼 즐긴 우리네 삶의 여유가 담겨있는 지게. 그것은 사람 냄새 가득한 우리 민족의 애환이자 노동의 상징이었다.